자, 보죠.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 유리의 종류하고 시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유리의 종류입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현장 가공이 불가능한 유리 나오나요? 현장에서 가공이 불가능한 유리가 첫 번째가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리가 되게 뭐죠? 강해요. 보통 유리를 열 처리한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9회 24에 두 번 나왔는데 보통 판유리를 600도씨에 뭐죠? 800도씨, 600에서 800도씨 정도의 연화점 이상으로 뭐 한 거죠? 가열한 다음 균등하게 급격히 냉각시켜서 열 처리한 유리가 바로 강화유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화점 뭐죠? 이상으로 가열한다는 거. 연화점 이상으로 가열해서 이제 열 처리해서 냉각시켜서 한 유리를 강화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때 유리가 휘어지면서 깨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휭 강도가 보통 유리의 한 6배 정도가 돼요. 최소 6배가 아니고 6배 정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되게 강도가 뭐죠? 세요. 큰 강도를 가지는 게 바로 강화유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그러니까 니온하고 디귿은 19회 때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현장에서 가공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해서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유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는 보시면 이게 우리 지하철역 가보시면 스크린 도어 있죠? 이 유리가 무슨 유리예요?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강화유리 혹시 깨진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현관에서? 예, 그래요. 현관에도 뭐 강화유리 있죠. 아까 그 우리 그 무태문 있죠, 무태문. 그 무태문이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예요. 이것도 강화유리고. 그리고 자동차 앞유리 있죠. 자동차 유리도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유리 파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콩알만하게 깨진 거 보셨죠? 근데 보통 유리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유리 때문에 죽어요. 유리 때문에 찔려서 죽는다고. 근데 그거는 유리가 깨지는 순간에 콩알만하게 깨지기 때문에 사람한테 뭐죠? 안전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가 때리는 순간 유리가 뭐죠? 잘 안 깨지지만 때리면 유리가 이런 식으로 돼요. 유리를 자르는 칼을 가지고 딱 대죠. 그럼 유리를 딱 되는 순간에 쭉 되는 순간에 거미줄 모양으로 쫙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그 자르는 칼을 가지고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장에서 주문하면 주문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뭐 강화유리 줘서 집에 가서 쓰라 그러면 못 써요. 무겁기도 무겁지만은 그거 뭐죠? 잘라서 쓸 수가 없다고. 그대로 딱 모양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리얼에 보면 아까 무태문 그리고 또 어디? 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복층유리 나와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 공기층이 들어간 거예요. 진공 상태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기밀하게 뭐죠? 금속 테두리를 한 다음 유리 사이의 내부에 공기를 뭐죠? 봉입한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르곤 형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진공 상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있게 되면 공간 우리가 뭐 만들어지면 일단은 뭐가 좋냐면 단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리를 막아주고 뭐죠? 방음 성능이 또 있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온도 차가 생겼을 때 결로가 생기죠. 그 결로를 또 뭐죠? 막아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유리가 하나 있죠. 보시면 그럼 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빈 공간을 두고 이 끝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하여튼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복층유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페어 글라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리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끝부분에 테두리를 밀봉시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만약에 유리를 자르려고 자르는 순간에 잘리기는 잘립니다. 근데 안에 있는 뭐
우리가 공기, 뭐 아르고니아 여러 가지 집어넣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그라미 니얼이 19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의 전달을 뭐 한다고요? 차단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단열 감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유리와 이쪽 유리 사이를 공간을 둔 거 맞죠?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을 두게 되는데 이렇게 공간을 두게 되는데 이쪽 부분은 프레임이죠. 프레임은 열이 전도가 되잖아요. 열이 전도가 되니까 열이 전도가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이 프레임 쪽에는 뭘 만들어 놓냐면 열의 프레임이 이쪽으로는 많이 못 가더라도 이쪽으로는 열이 전달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왜? 철제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뭐냐면 단열 감봉이라 그래서 열이 통과할 수 있는 걸 뭐죠? 막아주는 그런 어떤 재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단열 성능이 좋아져요. 이런 걸 단열 뭐죠? 감봉이다. 간 사이에 들어가는 거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열 감봉이고 이 단열 감봉은 기존의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감봉에 취약한 단열 문제. 원래는 여기에 뭐냐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되니까 알루미늄 열 전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열이 전도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빼고 다른 걸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열 감봉을 쓰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단열 및 상호에서의 결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뭐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401페이지에 무슨 유리 나와요? 로이 유리입니다. 로이. 로이 할 때 이가 뭔지 아세요? 로는 뭐란 뜻이에요? 낮추다, 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로이 할 때 영어예요. 영어 지금. 로는 낮추다는 뜻이고 이가 뭘까요? 그죠. 방사입니다. 방사. 에너지가 아니에요. 방출하는 거 있죠. 그 방사하는 영어의 약자를 E를 쓰는 겁니다. 예.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우리가 로이 유리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보통 E를 에너지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에너지 아니에요. 방사라는 뜻이에요. 방사. 그래서 기억 보시면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하고 열 관류율을 뭐하고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는 높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높인 유리를 우리는 로이 유리라 부르고 무슨 유리를 가지고 로이 유리를 만드느냐? 무슨 유리 가지고? 복층 유리가 원자재가 돼요. 복층 유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은소재 도막을 가지고 코팅 처리해가지고 방사율이나 열이 통과하는 비율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저방사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게 무슨 유리예요? 이게 로이 유리인데 딱 보면 무슨 유리하고 똑같아요? 복층 유리죠. 지금 보시면 유리 두 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복층 유리예요. 복층 유리에다가 이 안쪽 있죠. 안쪽에다가 은 있죠. 은 소재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도막 처리했다고요.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고 유리가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층으로. 그런데 이 안쪽에다가 뭐 했다고요? 은을 가지고 코팅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은을 코팅 처리하면 밖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밖이 보이는 상태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걸 투명으로 처리한 거예요. 색깔은 잘 보이지만 뭐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열은 못 나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재예요, 이게. 됐나요? 은이라는 소재 자체가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투명으로 만드는데 사람의 시야는 더 좋게 보이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색깔 자체가 있게 만들면 가시광선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색깔이 우리가 원하는 색깔대로, 현실 색깔대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색깔이 변하게 되잖아요. 변색이 되죠. 색깔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 부분을 투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은으로 코팅돼 있다 보니까 뭐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열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열이 통과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겨울철에는 뭐 하죠? 난방하죠. 그럼 여기 난방을 한다고. 그럼 난방을 하면 항상 열은요. 뭘 만들냐면 열은 특색이 높은 데서 뭐죠? 낮은 쪽으로 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항상 그래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열은 높은 데서 뭐죠? 낮은 쪽으로 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난방을 하면 여기 온도가 높죠. 그럼 어디가 온도가 낮아요? 바깥에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겨울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열이 어디로 가려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리가 되면 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좋고 시야는 좋고 다 좋지만 열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열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리를 외관으로 보통 잘 안 써요. 쓰고 후회하죠. 여름에 춥고 겨울에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냥 안 써요. 모양은 너무 예쁜데 안 써요. 그런데 무슨 유리를 쓰면? 노유리 쓰면 단가가 조금 높지만 나중에 뭐 할 때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열 부분이 난방을 하면 난방이 이렇게 가다가 통과 못하고 뭐죠? 다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율이 낮은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 100%를 다 못 통과하지는 않겠지. 한 10%만 통과해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왜? 일반 유리는 100% 다 통과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의 효율을 뭐 할 수 있어요? 좋아졌으니까 난방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겨울에는 밖에 있는 태양열이 뭐죠? 통과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노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유리가 되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자재가 바로 무슨 유리가 되는 거예요? 복층유리. 복층유리에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다양하게 물어봤어요. 노유리가. 그게 엄청 자주 나왔잖아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9회, 15회, 18회, 19회, 21회, 23회, 24회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노유리가 엄청 다양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언에 보시면 실외측 유리 내부면에 얇은 음막으로 코팅해서 열의 이동을 뭐하고 최소화시켜서 단열 효과를 극대화한 에너지를 뭐하는 거다. 절약한 유리다. 그 다음에 디귿 겨울철에는 건물 내에 장파장 열선을 실내로 재반사시켜 무슨 성능을 증대하고 보온 성능을 증대시키고 여름에는 바깥 열기를 차단해서 냉방 부하를 뭐한 거예요? 저감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로유리입니다. 그게 로유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이거 유리 단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를 처음에는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설계자가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안 돼. 보통 유리 보니까 뭐 보통 접합 유리를 많이 쓰거든요.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야 이걸로 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괜찮아 해. 나중에 후회하죠. 엄청 후회하죠. 또 교체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뭐 블라인드 설치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유리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죠? 겨울과 여름 부분 뭐 이렇게 통과하는 거,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21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유리공사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적 가스켓 나왔어요. 구적 가스켓은 일단 뭐 기억하셔야 되면 정형화된 거 맞나요? 그래서 종류가 클로로플랜 고무 등을 쓰게 되고 압출 뭐 했다? 성형, 딱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조되어 유리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가스켓을 얘기한다. 뭐 틀린 거 없어요. 두 번째, 그레이징은 뭐가 틀려요? 종류가 틀려요. 재료가. 그레이징 부분은 뭐죠? 염화 비닐을 쓰는 거예요. 이 고무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등으로 똑같아. 압출 성형 똑같아요. 가스켓은 만드는 게 똑같아요. 둘 다 뭐죠? 압출 성형에서 모양을 딱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재료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로유리,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뭐를 방사율과 열이 통과하는 비율을 낮춘 거 맞나요? 하지만 뭐는 좋아져요?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인 겁니다. 높인 유리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 피놀. 유리를 프레임에 뭐하고 고정하기 위해 유리와 프레임에 설치하는 작은 구멍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놀은 유리 표면에 생기는 뭐죠? 미세한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뜻이 다르죠. 답은 4번. 5번 크린컷 아까 기억나세요? 유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자르면 그게 바로 크린컷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유리블럭 나와요. 혹시 유리블럭 이렇게 생긴 거 보셨나요? 이게 바로 이름이 뭐예요? 이게 유리블럭입니다. 이게 유리블럭. 왜냐하면 이거 하나 있죠. 이거 하나. 이 하나를 블록처럼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모르타르처럼 깔고 블록처럼 쌓아서 올린다 그래서 유리블럭이라 그래요. 엄청 때려보면 뭐죠? 단단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단단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각형 모양도 있고 뭐 이게 벽으로도 쓰지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위에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 하나하나를 블록처럼 쌓아서 올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그래서 보면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를 고열로 융착시켜서 일체로 만든 유리로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 하고 방수제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붙여가지고 쌓아서 올리면 돼요. 9회 18회 두 번 나왔어요. 주로 어디 많이 쓰냐면 계단실 채광 있죠. 원래는 계단실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벽이 들어가야 돼. 벽이. 근데 벽이 들어갔다고 하면 햇빛이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채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유일하게 유리 중에서 구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유리는 뭐밖에 없어요? 유리블럭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구조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유리가 어떻게 힘을 받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리블럭은 힘을 받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용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요? 배강도 유리양면, 배강도. 이 배강도 유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강화유리 기억나세요? 강화유리보다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보통 유리보다는 강도가 높은 거. 딱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강도 유리. 그래서 플로판 일반 유리를 얘기합니다. 일반 판유리를 몇 도 정도? 700도 정도.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 강화유리 할 때 보통 유리를 얼마 정도? 600에서 800도 정도. 연화점 이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연화점 이상이 되고 지금은 연화점 그 차이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연화점 이상 높은 아주 높은 곳에 열 처리를 해서 만드는 게 배강도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하는 건 배강도예요. 그래서 배강도 유리하고 우리가 강화 유리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강도도 높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연화점 이상이냐 연화점 이하냐 그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열 후에 양표면에 냉각 공기를 흡착시켜서 왜냐하면 둘 다 급냉시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표면에 20N/제곱m나 60N/제곱m 이하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입니다. 그리고 내풍압, 바람의 압에 대해서 강도가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강화유리하고 똑같이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수하여 건물의 외벽이나 개구부 등에 사용된 유리를 우리는 배강도 유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3번 사람에게 뭐 한 거 넣으죠? 안전한 유리가 깨지더라도 사람한테 안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리가 깨지더라도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한테 피해가 적은 거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럼 아까 강화유리 기억나세요? 강화유리는 깨지더라도 파편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예요? 안전.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로 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망임유리.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철망. 그래서 기억 보시면 12회 때 나왔어요. 유리 내부에 금속 철망을 봉입하고 압축 성형한 유리가 뭐다? 망임유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뭐 집어넣었어요? 망을 집어넣고 철망을 집어넣고 유리를 양쪽에 딱 붙여가지고 압축시킨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망임유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안전하냐? 유리를 때리죠.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지가 뭔데? 유리인데. 지가 유리인데 깨지죠. 깨지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철망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도둑을 막을 때 그때 유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이런 유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망임유리입니다. 그래서 방범용이나 방화용으로 방화문 등에 쓰는 게 바로 뭐다? 망임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이게 이제 망임유리가 되고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필름이 들어가요. 됐나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필름이 들어가서 그걸 양쪽에서 압착시켜요. 그럼 유리가 딱 붙겠죠? 그러면 그 유리를 깨도 뭐 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왜? 가운데 필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접합유리. 그래서 고층 건물일 때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15회, 20회, 24회 세 번 나왔어요. 유리 파손 시 파편이 되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접합 필름을 삽입해서 가열 뭐한다? 압착한 유리가 뭐예요? 접합유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탄유리나 우리 그 고층 건물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다? 접합유리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개념 보시면 돼요. 보세요. 유리하고 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하고 유리 사이를 공간을 만들어서 안을 진공이나 아니면 뭐 공기를 뭐 주입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 성격이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죠? 복층유리.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뭐 들어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리하고 유리 사이 철망이 들어가서 만든 거 망임유리. 유리 사이에 필름이 들어가서 만든 거 접합유리. 그렇게 세 가지는 나누어져요. 무엇이 중간에 들어가느냐 아시겠어요? 그것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안전한 유리는 강화유리, 망임유리, 접합유리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403페이지에 가로 4번 무슨 유리 나와요? 특수유리. 특수유리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종류 중에서 열선 반사유리 나오나요? 열선을 뭐 하는 거다? 반사하는 유리다.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 반사를 위한 얇은 금속 있죠. 금속 산화물을 코팅막을 형성시켜서 경면 효과가 뭐예요? 경면 효과가 뭐죠? 유리 효과, 유리를 경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유리. 그러니까 뭐냐면 반사처럼 내 얼굴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유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면이라고 한다고. 유리. 거울이란 뜻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런 효과와 반사 성능을 높인 유리로 태양의 열선 차단으로 뭘 줄일 수 있어요? 냉방. 그러면 뭐하고 좀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로이죠. 왜냐하면 로이도 냉방부하 줄일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이는 복층 유리에다가 무슨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은소재의 도막을 형성했죠. 이거는 은소재가 아니고 뭐죠? 금속 산화물을 처리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특징이 뭐는 안 되냐면 금속 산화물을 코팅 처리하면 밖에 있는 태양열은 안으로 못 들어와요. 반사시켜요. 그런데 안에서 난방을 하는 것은 태양열이 아니죠. 두 개의 열이 달라요. 이게 태양열과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은 다르다고요. 그럼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도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건 못 막아요. 그건 뭐만 막을 수 있어요? 로유리만. 은소재로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 열선 반사유리는 태양열에 대한 경우가 안으로 들어오는 여름철에 그건 막을 수 있지만 겨울철에 실내 난방하고자 하는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열선 흡수율입니다. 이제 흡수율이. 열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흡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판유리에 금속, 산화물 등을 첨가하여 태양광선 중 적외선을 뭐해서 흡수하여 실내로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유리. 그래서 적외선 자체 부분을 뭐 하는 거다? 흡수하는 거다. 흡수하는 게 바로 뭐다? 열선 흡수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하는 거고 반사하는 거고 하나는 흡수하는 거고 그 차이예요. 아니 그냥 막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니에요? 반사시킬 수 있고 흡수시킬 수 있고 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펜드럴 유리. 스펜드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스펜드럴이 뭔지를 모르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스펜드럴 자체가 여기입니다. 스펜드럴이 이쪽에 들어가는 건데 자 그림을 통해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스펜드럴이 어딘지. 단면이에요. 단면.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 이렇게 돼요. 어디 위치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밖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사무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밖을 보는 거예요. 이건 건물 내부고 단면을 자른 거예요. 지금 단면을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거라고. 그러면 어디냐면 이게 바닥이죠. 이건 뭐예요? 테두리보. 뭐 보라고 해요. 테두리에 있는 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가 돼. 이거는 보. 그럼 보가 있고 보의 위쪽하고 이거는 보가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얼마 정도 올라온 벽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는 창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냐면 바닥에서부터 이만큼까지 벽 높이에서부터 보가 있는 여기까지 이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뭐라 불러요? 스펜드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뭐라 한다? 스펜드럴.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펼쳐 볼게요. 제가 이거를 어차피 할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거 밖에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유리. 여기 유리가 쫙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려면 이 밑에 부분 이만큼 벽을 올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는 보가 되는 거고. 됐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럼 유리고 여기는 벽이잖아요. 지금.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어서 뭐냐면 전체를 다 뭘로 하고 싶은 거예요. 유리로 올그라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유리가 설치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만 뭐 설치하면 돼요? 유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유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펜드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펜드럴이 어딘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무슨 유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스펜드럴에다가 붙이는 유리를 뭐라 불러요? 스펜드럴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펜드럴을 모르면 무슨 유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스펜드럴이라 하고 스펜드럴에 붙이는 유리를 뭐라고 한다? 스펜드럴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펜드럴 유리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콘크리트가 지저분할 수 있죠. 마감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이 콘크리트가 보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펜드럴 유리는 주로 투명, 불투명한 유리로 합니다. 반사가 되든 뭐 되든. 불투명한 유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몰라요. 낮에는 이쪽과 이쪽 유리가 거의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밤을 되면 뭘 켜면 불을 켜면
여기는 안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불투명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저분하잖아요. 뭐 여기 직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팬드럴 유리는 판유리 한쪽 면에 세라믹 자체의 도료, 페인트를 코팅 처리해서 불투명하게 제작한 유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고, 외벽에 어디 상단 계구부와 하단 계구부 있죠. 거기 여기 여기가 계구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계구부 하단과 여기는 계구부 어디예요? 상단. 여기는 계구부의 하단, 여기는 계구부 상단. 됐나요? 이 공간을 뭐라 부른다고요? 스팬들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붙이는 유리가 무슨 유리? 스팬들 유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액정 조각유리 나오나요? 액정 조각유리. 별 희한한 유리 많죠? 와, 뭐 이런 유리까지 다 알아야 되냐? 시험이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이런 유리 보겠어요? 유리 전문 회사도 차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지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유리를 우리가 또 다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액정 조각 유리는 두 장 유리 사이에 뭘 끼운 거예요? 액정 시트를 끼운 유리를 액정 조각 유리라고 합니다. 이게 또 뭐 할 때 쓰는 거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복도. 여기는 지금 회의실. 되나요? 여기는 복도고 회의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게 되면, 아니면 벽돌을 쌓아서 만들게 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하죠. 그래서 아예 통으로 여기 유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회의하고 있으면 아주 뭐죠? 뭐 긴급한 비밀리 보안을 유지하는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요? 그래서 신문지 있죠, 신문지. 신문지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럼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블라인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 블라인드 내리잖아요. 블라인드 쭉 내리면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 쓰는 방식이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TV에서도 그래서 많이 광고도 많이 했는데, TV에서 갑자기 있다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여기에 액정이라는 게 액이 흐르는 거예요. 전해 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요 여기다 탁 켭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말이세요? 다시 전원을 빼면 이렇게 투명하게. 액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통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요새 또 대세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죠? 확 트이게 보이고, 회의할 때만 뭐죠? 전원 스위치만 딱 누르면 딱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안에 안 보이니까 회의할 수 있다는 얘기. 예, 옛날처럼 블라인드 내리고 이런 거 이제 안 하? 예,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액정 조각유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그레이징 가스켓 유리가 또 나왔어요. 그레이징 가스켓 유리는 무슨 재료였어요? 염화비닐이에요. 염화비닐.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 선형에 의해서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 맞죠? 가스켓. 그 다음에 세팅 블록 나왔네요. 세팅 블록은 셰시 어디? 하단부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제 맞나요? 오케이, 맞네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걸 뭐 외우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외우는 거는 숫자나 아니면 뭐죠? 단어를 바꿀 때 단어 키워드 정도만 체크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유리블록.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가 뭐냐면 블록을 여기에 몇 개 가겠다. 그러니까 블록을 온 게 올 수도 있고 맨 끝에 가면은 온 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장 그 크기 하나가 다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써야죠. 그런 걸 줄눈 나누기라고 해요. 그걸 먼저 계획을 세워서 나눠놔야죠. 갑자기 하다가 뭐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냐면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몇 장 들어가고
줄눈 딱 나눠가지고 몇 개 들어가고 끝에는 뭐죠? 자른 것도 몇 개 들어가고 그럼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쌓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줄눈 나누기 하고 방수제가 혼입돼 뭐 가지고 모르타르 가지고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4번 로이 유리는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해서 배강도 유리를 사용한다. 무슨 유리 써야 돼요? 강화유리. 그럼 여기에다가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그럼 이제 맞는 거죠. 진짜예요? 확실해요? 진짜로? 정말? 아까 로이 유리는 어디다가 음막으로 코팅한다고 그랬어요? 복층유리였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복층유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층유리가 가로역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그 암기장 부분 정리된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암기하는데 자꾸 답을 놓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딱 빈칸을 만들어서 채워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무슨 유리? 복층유리. 복층유리에다가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4번. 그다음에 5번. 열선 반사 유리는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 반사 막을 코팅한다. 금속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사예열의 차폐 성능을 높인 거 맞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4페이지 보세요. 404페이지 보시면 장식용 유리 종류 나와요.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장식용이에요. 첫 번째 스테인리스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 이거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있는 거 있죠. 장식용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이거 에칭 글라스. 유리에다가 뭐 한 거예요? 무늬. 모양 에칭, 무늬 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봐도 이런 거 이런 모양 같은 거 많이 나죠. 노래방 가도 이런 거 많죠. 안이 잘 안 보이도록 하면서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그래서 뭐 빼꼼히 보잖아요. 이게 있나 누구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에칭 글라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식 컬러 유리. 그러니까 다 무슨 유리예요? 장식용으로 쓰는 유리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 장식용 유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딱 느낌만 봐도 스테인드 글라스, 에칭 글라스, 그리고 컬러 유리 다 장식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앞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유리 종류들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40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유리를 뭐죠? 시공하는 겁니다. 이 유리 시공 부분에 관한 내용의 시험 문제에서 몇 개 안 나왔어요. 이거 다 할 게 아니고 몇 개 안 나왔어요. 먼저 유리 시공 시 일반 사항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2번이 14일 때 나왔어요. 몇 도죠? 4도씨 동그라미. 항상 몇 도 이상? 4도씨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왜 온도를 많이 못 내려가게 하냐면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에 습도가 높아지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리공사할 때 실리콘 있죠. 이런 것들이 물기가 있으면 실리콘 접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실란트가 바로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가 높아서 공사하기 힘드니까 자꾸 닦아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도씨 이상 때 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뭐 잘해줘야 돼요? 환기 잘해야 되고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하면 안 돼요?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담당 스님은 또 언제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은 날. 기분이 안 좋으면요.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날도 하면 안 돼요. 적지 말고요. 그 다음에 실란트 작업일 경우에는 상대 습도가 몇 프로예요? 보통 이 습도가요. 몇 프로 이상이면 공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85%. 거의 다가 85%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실란트만 뭐죠? 90%입니다. 거의 보통 보면 습도, 상대 습도의 퍼센트는 85%예요. 이것만 예외적으로 몇 프로예요? 90%. 나머지는 거의 85%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마다 구조에는 상대 습도 몇 프로, 또 온도 몇 도 이거 계속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사할 때마다 이게 다른 공사할 때마다 나온다고. 그때마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릿속에 딱 넣어주실게. 상대 습도는 얼마 넘어가면 안 된다. 85%. 근데 실란트, 유리에 쓰는 실란트만 몇 프로? 9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쓰세요. 이게 하부 프레임, 하부 셰시입니다. 셰시.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뭐 올리면 돼요? 유리를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냥 올리면 유리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 그래서 뭐 설치해야 돼요? 세팅 블록. 세팅 블록을 깔아야 돼요. 그럼 세팅 블록을 몇 개 깔으면 돼요? 2개. 1개 깔면 이거 무슨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절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몇 개? 2개. 그럼 2개 위치를 어느 정도 위치하면 좋을까? 하나, 둘, 셋, 넷. 딱 어디가 좋아요? 4분의 1. 4분의 1. 됐나요? 4분의 1 부분이 있는 쪽에다가 고무를 1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4분의 1 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뭐를요? 세팅 블록을 딱 설치합니다. 1개씩. 각각 1개씩. 그럼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각각 1개씩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유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실란트 작업하면 실리콘 작업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럼 실리콘 작업하는 순간에 밀봉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온도차 때문에 이 안이 결로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날 습도가 높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했다고. 그럼 안에 결로가 생길 거고 결로가 생기면 나중에 온도가 또 뭐죠? 뭐 내려가고 하게 되면 물방울이 생기겠죠. 그럼 물방울 생기면 나중에 이 부분이 썩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물방울이 생긴 게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 밑에다가 뭘 뚫어요? 구멍을 뚫어줘요. 1개 뚫어요, 2개 뚫어요? 2개, 각각 1개씩. 이 구멍을 세팅 블록이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 얘기가 설명되고 있어요.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8번에 14회 때 하나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얼마요? 5mm 이상의 직경으로 몇 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됐나요? 복층유리나 접합유리, 망임유리 등의 경우 단부 끝부분이 습기나 침투구에 장기간 뭐하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서 406페이지 맨 위에 9번 이것도 14회 때 나왔어요. 세팅 블록은 유리폭에 얼마요? 4분의 1 지점 아까 얘기했죠? 그 지점에 어떻게 해요?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뭐 하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밑에 그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유리 일반 설치 공법에서는 아직 출제된 게 없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 가로 3번 운반이나 보관 나와요? 그 중에서 맨 끝에 동그라미 8번 나오나요?
이게 14회 때 출제가 됐어요. 복축유리는 몇 매? 20매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복축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면 돼야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유리를 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뭐죠?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겹쳐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대 몇 개란 얘기예요? 20개.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매 이상이니까 20매를 포함하는 거죠. 그럼 최대 얼마까지예요? 19장. 19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매, 19매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또 유리 사이에는 완충제 같은 거 집어넣어서 깨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아니 20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태클을 걸 수는 없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에 테스트 했겠죠. 근데 20매 이상이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테스트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근데 뭐는 태클을 걸게 돼요? 태클을 안 거는데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축유리를 얘기하냐는 얘기죠. 하고 많은 유리 중에 왜 콕 집어서 뭐죠? 복축유리라고 얘기하자고. 그렇죠. 예. 그냥 유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복축유리를 했냐는 얘기예요. 가장 두꺼운 게 복축유리니까. 유리 사이에 공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장 두꺼운 유리가 뭐예요? 복축유리. 그러니까 쌓을 때 맴매라고 하는 얘기는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복축유리 제일 두꺼운 게 유리 중에 제일 두꺼운 게 복축유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축유리가 얼마일 때? 20매 이상일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두꺼운 거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축유리가 20매 이상 안 되면 나머지는 20매 이상 초과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20매 이상 안 되는 거에 속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반 유리가 20매라 그러면 복축유리 20매라면 더 두꺼워지잖아 이게. 그래서 가장 두꺼운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얘기했다고요. 그냥 유리해도 되는데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창호하고 무슨 일이 창호하고 뭐죠? 유리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4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5mm 진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외우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장난을 안 쳐요. 이거 장난치면 시험지 찢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몇 개요? 2개 이상 이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담당원 뭐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되고 실란트 작업일 경우에 상대 습도는 몇 프로?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세팅 블록은 유리폭에 얼마요? 4분의 1 되는 지점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해서 유리의 하단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나요? 그 다음 4도씨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해야 되고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뭐죠? 받은 후에 시공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복축유리는 몇 매? 20매. 그렇죠?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여러분들 15매 이상 안 돼요? 되죠. 근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왜? 20매 미만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20매 이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15매 이상이라면 15 안 되고 16 안 되고 17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됐나요? 예. 그리고 각각의 판유리 사이에는 뭐 집어넣어야 돼요?
완충제 집어넣어서 이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가 우리가 여기 부분까지가 뭐냐면 8장 창호하고 뭐죠? 유리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그럼 이제 구조편에서 남은 부분은 몇 장 남았냐면 일단 9장 있죠. 9장 미장하고 타일 공사도 1.8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1.8 문제 정도. 그래서 9장도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안 해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 나와요? 10장도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이 부분도 평균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10장은요. 혹시라도 내가 공부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10장은 버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도장하고 수장 공사는요.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 부분 말고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맞추기가 뭐죠? 어차피 공부를 해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장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시바이론 가서. 그러면 마지막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적산하고 뭐죠? 견적. 이 적산하고 견적은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내용도 있지만은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 부분도 있고 뭐 계산하는 부분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쪽 내용 부분에서는 그렇죠. 나중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형태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앞부분에 적산하고 견적이 있죠. 그 앞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 말고 앞부분에 말 내용이 있죠. 이론적인 내용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산 문제 설명하고 이제 설비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